언제 어디서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으면 전 망설임 없이 저희 아빠요라고 대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런 훌륭한 아빠가 제가 잘못 선택한 돈에 영혼을 팔아버린 한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비록 지금은 이혼하고 모든 걸 결혼 전으로 돌려놓고는 있지만 아빠도 저도 그 인간 때문에 받은 상처는 아마 지울 수가 없겠죠. 저희 아빠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셨어요. 워낙 형편이 안 좋아서 학교는 꿈도 못 꿨고요.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돼서는 형과 누나들 따라 농사일을 옆에서 도와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이 불구가 되어버린 아빠는 한순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죠. 엄청나게 냉혈한이었던 할아버지는 아이를 못 낳는 먼 친척 부부에게 그런 저희 아빠를 거의 팔다시피 보내버렸고 그쪽에서는 애를 보내도 이런 불량품을 보냈냐며 불만이 가득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천성이 정직하고 착실한 아빠는 조금씩 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나중엔 진짜 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성인이 되고 그분들이 하던 떡집을 물려받아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만 두 분 다 1년도 안 돼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그 후로 아빠는 자신을 버린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대신 떡집을 팔아 작은 시멘트 공장을 시작하셨는데 사업 수완이 타고나셨던 아빠의 시멘트 공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지역의 유력한 재력가가 되셨습니다. 어릴 때 불편한 몸으로 마음고생 몸고생을 제대로 경험한 아빠는 그렇게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모조리 다 사회복지센터나 고아원 그리고 양로원 같이 우리 사회 밑바닥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셨어요. 처음엔 아빠 개인 차원에서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덧 규모가 커져서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 모임으로 확장되고 나중에는 실제로 비영리단체까지 설립을 하신 아빠는 말 그대로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셨어요. 저희 엄마 역시 봉사활동을 하다 만나시다 보니 지금도 두 분이서 시간만 나면 어디를 도울까, 어디 모임에 어떻게 지원을 할까 늘 의논을 하십니다. 그런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외동딸인 저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와 엄마의 선행을 보고 자랐고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고아원에 부모님을 따라 간 적이 있거든요. 제 또래의 아이들이 아빠가 전해준 음식과 옷들을 받고 환하게 웃는데 그 미소가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선행이라는 게 그래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아주 시니컬한 비판으로 유명한 작가로 기억하는데 선행도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라며 100% 이타적인 행위는 없다나? 뭐 이런 식으로 기부나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논리를 펴던데 어떤 측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가장 강한 동기가 바로 자기 만족, 즉 자신의 행복 아니겠어요? 기부를 하며 스스로 행복해야 하는 게 왜 비난받을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은 기부를 하기 싫고 그렇다고 기부하는 사람들을 추켜 세우기도 싫으니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조금이라도 자기들 마음이 편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심리라고 전 생각해요. 이야기가 갑자기 다른 데로 샜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행과 기부로 가득한 유년기를 보낸 저는 아주 당연하게도 중학교 때부터 아빠를 따라다니며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며 자랐고 결국 사회복지사가 되었죠. 그리고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 계획이고요. 남편을 만나기 전 아빠에게 늘 이야기를 했죠. 나도 아빠랑 엄마처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제일 좋은 건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만나는 건데 그건 욕심이려나? 라고요. 그러면 아빠는 언제나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우리 딸이 원한다면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이 아빠는 우리 딸이 누구를 데리고 와도 절대로 반대하는 일 없을걸? 우리 딸이 합격이라고 한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일 테니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 안목을 믿었고 그래서 봉사활동하며 만났던 남편을 저의 천생연분으로만 알았거든요. 실제로 남편이 원래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숨기고 저를 만났는지 아니면 선한 사람이었다가 단지 돈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건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1년 동안 꾸준히 같은 봉사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이 돈에 넘어갈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결혼할 때 아빠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빠가 너 결혼할 때 아파트 사줄 거야. 대신 그게 끝이야. 나머지는 너랑 박서방이랑 알아서 살아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빠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잘 시작해봐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겨우 5억짜리 집 하나만 해주는 게 말이 되냐며 몇 번을 따지셨지만 아빠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집 가지고 신혼 시작하는 부부가 몇이나 될 것 같냐고 하시면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혜택을 받고 시작하는 거니 더 이상 해주는 건 오히려 애들이 자립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자신은 딸 결혼할 때 집 사주는 돈 외에는 전부 사회에 환원할 결심을 세웠다고 하셨죠. 몇 번의 말다툼 끝에 엄마 역시 아빠 결정을 따르겠다 하셨고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운하지 않았냐고요? 전혀요. 애초에 저랑 남편은 월세나 전세로 시작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큰 선물을 받은 것만으로도 저희는 뛸 듯이 기뻤는걸요. 거기다 평생 좋은 일만 하고 사신 아빠가 전재산 사회환원이라는 결심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빠 말씀을 듣고 보니 역시 아빠라는 생각에 더욱 대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는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한 적은 없어요. 결혼 날짜 잡고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했죠. 아빠가 집 해주신다고 하시네? 사실 아빠가 재산이 좀 있으신데 그건 내 거 아니야. 저번에 잠깐 말했지? 아빠가 설립한 단체가 몇 개 있으신데 거기에 모두 기부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집 사주실 돈은 빼고 기부하신다니까 그 정도만 해도 대박 아니야? 라고 하니 남편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도 우리 아빠에 대해서도 정말 대단하시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은 줄로만 알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남편감 하나는 제대로 골랐다고 생각했었네요. 남편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월급은 기본급 300 조금 넘고요. 거기에 수당 포함하면 월 평균 400 안팎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월급이 많아봐야 200 중반인 걸 감안해도 둘이 번다는 걸 감안하면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벌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아빠가 집을 해주셔서 대출금으로 돈 낭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거다 자신을 했었습니다. 거기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시고 남동생 한 명 있는데 직업군인이라 얼굴 볼 일도 거의 없고 해서 시가족 문제로 다툴 일 역시 없을 테고요. 그렇게 장밋빛 미래만 꿈꾸던 신혼이었네요. 하지만 결혼하고 3개월이 조금 지나자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회사 가기 싫다며 투정을 부리거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일 딱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팔자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치? 라고 하면서 그 성실하던 사람이 회사 가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죠. 오히려 안쓰럽다고까지 생각해서 이런 제안까지 했었다니까요. 정 그렇게 힘들면 한 달 정도 쉬라고요. 조금 쉬면서 재충전도 하고 병원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와서 무리가 온 거일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겨우 한 달 쉴 거면 안 쉬는 게 낫다면서 마치 저를 쪼잔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본심을 꺼내놓더군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수십 개의 촛불이 켜져 있고 식탁 위엔 케이크와 와인이 놓여 있더라고요. 남편이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길래 무슨 이벤트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은 이벤트는 무슨 자기랑 사는 매일매일이 이벤트인데 안 그래? 라고 하며 평소 짜증이 많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더군요. 예전에 제가 반했던 온화하고 자상한 남자로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와인 한잔하며 예전에 봉사활동 때 몰래몰래 손잡고 애정 표현하던 이야기도 하며 결혼할 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나누며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는 겁니다. 자기 부서에 과장님이 있는데 이번에 퇴사하고 확실한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과장님이 동업을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사업이라면서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 저를 설득을 하더군요.
그동안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했던 남편이 저리 기뻐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며 꼭 해보라고 응원을 해줬죠. 하지만 남편이 살짝 어두워진 표정으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합류하는 건 안 되고 나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 생각해봐. 그렇게 전망이 확실한 사업에 누가 그냥 끼워줘 안 그래? 한 2억만 있으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대. 진짜 놓치기엔 너무 아쉬운 기회야 여보. 라고요. 순간 2억이라는 말에 놀라서 2억이라고?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해도 실패할 수도 있잖아. 2억은 너무 크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기운내 자기야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야. 라며 완곡한 거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실망한 듯한 눈치더라고요.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라니까? 단돈 2억이 없어 난리라고? 짜증나서 정말 이라며 엄청 아쉬워하는 겁니다. 솔직히 남편 말을 듣자마자 단돈 2억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단돈 2억이라니요. 아무리 좋은 사업 기회를 날려서 속상하다고 해도 그래도 단돈 2억이라는 말은 진짜 아니잖아요. 영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제게 다정하게 말하는 법도 없이 자기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상의 좀 하자라고 하니 남편은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제야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당장 2억을 무슨 수로 구했냐고. 이번 기회는 우리한테 올 게 아닌가 봐.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며 최대한 다정하게 말했더니 대뜸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저희 아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안 될까? 아버님 가지고 있는 재산에 2억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평소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너무도 잘 아는 저로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 말했죠. 비록 아빠가 지금 가진 돈이 많긴 하지만 우린 이미 집도 얻었고 나머지 돈은 아빠가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말씀하신 거 알지 않냐. 그러니 사업자금 부탁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요. 제가 워낙 강하게 말해서 그런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완전히 포기했겠지 생각한 제가 틀렸다는 건 그리고 며칠 후 아빠한테서 한 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을 때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무슨 비밀리에 사업을 하려느냐 도와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곧 아빠의 설명을 듣자마자 이 모든 게 남편이 중간에서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얼마 전에 남편이 아빠를 몰래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업한다고 이야기하면 명분이 없으니 제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일도 좋지만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데 딱 2억 정도만 있으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거기다 더 괘씸한 건 아빠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신 이상 차마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그랬대요. 그렇게 저 혼자 몇 줄을 혼자 끙끙 앓길래 더 지켜보기가 힘들어 자기가 나섰다나 어쨌다나. 아무튼 자기가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건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했답니다. 진짜 어쩜 이렇게 야비할 수가 있을까요? 아빠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제 진심을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남편에게 제 상황이 정 그렇다면 2억 정도는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하셨고 아빠가 저를 만나자고 한 그 다음 날이 돈을 입금해주기로 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 저를 찾아와 확인을 하신 거였죠. 아빠도 사위의 거짓말에 큰 실망을 하셨고 저는 당장 전화해서 남편을 불러냈네요. 아빠와 제가 함께 있는 걸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저희 아빠한테 약속을 어겼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당장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은 제게 또 다른 거짓말을 했더군요. 곧 시작할 거라는 그 사업 말이에요. 벌써 시작했답니다. 그것도 저 몰래 돈까지 대출받아서 말이죠. 자기 혼자만으로 대출이 부족하니 남동생 명의까지 빌려서
총 1억 5천만 원 만들고 모자란 5천만 원은 같이 사업하는 그 선배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며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그랬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짓말 이해가 되시나요? 전 절대로 용납이 안 되거든요. 돈을 떠나서 우리 아빠의 진심과 제 진심을 모조리 짓밟은 그 자체만으로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전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벌써 부부 사이에 신뢰를 깨똥 취급을 하는 사람과 어찌 평생을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혼이란 말을 듣자 남편은 처음엔 잘못했다며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제가 원래 한번 결정하는 게 힘들지 일단 결정하면 뒤도 안 돌아보는 성격이거든요. 아무리 매달려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자마자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자기가 빚진 걸 저와 아빠 탓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런 이중인격은 처음 봤네요. 남편은 성질을 버럭 내면서 되지도 않는 사회환원인가 뭔가 때문에 사위가 빚까지 졌는데 모른 척할 거냐고. 그리고 딸이라는 인간은 그깟 거짓말 좀 했다고 이혼하자는 소리나 한다면서 아주 발광을 하더라고요. 선행 같은 소리 전부 개소리라는 말까지 하는데 진짜 아빠 얼굴 볼 면목이 없었네요. 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착한 마음으로 평생 살아오신 아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눈 돌아가서 완전히 막 나가는 그 인간을 냅두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 후 아빠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이혼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집 사는데 한 푼 보탠 것도 없고 함께 지내온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들고 온 딱 그만큼만 도로 가져갔네요. 물론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대출받은 그 금액은 자기가 갚아야겠죠.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라도 잘 안 되면 말 그대로 쪽박 찰 겁니다. 부디 잘 안 되길 바란다고 하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일까요? 제게 이혼녀라는 이름표가 붙은 건 솔직히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저희 아빠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뿐이죠. 그 일 때문에 전 그 후로 사람을 못 믿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속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아빠가 사준 집은 현재 팔려고 내놓은 상태고요. 아빠 엄마와 함께 살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또 효도도 하면서 당분간 지낼 거예요. 힘내라고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제 사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